부산의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계기판의 온도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지만 여름 한낮의 열기를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박창수입니다. 올해 63,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회사 택시였지만 지금은 개인 택시로 전향한 지도 15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이 제 일상이죠. 매일매일 차 안에서 부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인생의 무료함이 느껴졌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난 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의 사연들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부산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뒷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시간 되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운전에 집중하며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언제나 분주했고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가끔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저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간간히 문자 몇 줄이 전부죠.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요금이 얼마죠? 손님을 내려주고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12,500원입니다. 그녀가 현금을 건네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정차해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점심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산역 근처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대에 기대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싸온 김밥이 조금 눌려 있었지만 배고픈 저에게는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태우고 내려주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일하지만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삶이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택시 창문을 조금 내리자 여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약간은 덥지만 바다 냄새가 섞인 부산의 공기가 기분을 좋게 만들었죠. 마지막 김밥 조각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산역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행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장사하는 상인들로 가득 찼죠.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는 택시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아직 긴 하루가 남아 있었죠. 물병을 집어들어 목을 축이고 있는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오지 않았지만 전화로나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은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바쁘다고 하지만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걸까?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학비는 보냈지만 정작 함께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팔을 쭉 펴니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네. 택시에서 내려 잠시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들의 네온사인이 밤을 밝히고 음식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죠.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빈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은 멀리 있어 외로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일이면 또 택시 시동을 켜 손님들을 태우며 부산의 거리를 누빌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더위는 언제 끝날지. 중얼거리며 물통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미지근해진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수대에서 차가운 물을 채우고 싶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면 순번이 밀릴 것 같아 망설여졌죠. 택시 기사들이 모여있는 그늘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동료, 기사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수야, 여기 와서 좀 쉬어가라. 오랜 친구 김민수가 손짓했습니다. 그의 옆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 더위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네. 물 좀 사올까 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수가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봐라. 저기 지연 씨가 오네. 음료수 사러 갈 필요 없다. 시선을 돌리자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트를 밀고 다니며 음료수를 팔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요즘 부산역 주변에서 음료수 파는 분이야. 차가운 음료 어때?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위에 목이 마르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다가오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시원한 음료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카트에는 여러 종류의 음료수가 얼음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생수 한 병을 골랐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기사님.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생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고 물을 받았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제 손에 닿았는데 시원했습니다. 땀에 젖은 제 손과는 대조적이었죠. 지연이 다른 기사들에게도 음료를 팔고 있는 동안 민수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 지연 씨 말이야. 소문 들어봤어? 무슨 소문?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돈만 주면 외로운 기사들 상대해준대. 밤에 술 한잔하고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정하고 친절하게 느껴졌던 지연을 그런 시선으로 보라니요. 민수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다른 기사들도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 보는 거 봐도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민수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창수는 아직도 순진하네. 역 주변에서는 다 아는 얘기야. 김 기사도 한번 만났다고 하더라.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합세했습니다. 사실이야. 내 친구도 그런 경험 있다고 하던데. 지연은 여전히 다른 기사들에게 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전혀 그런 소문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단정한 옷차림, 친절한 미소,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까지 도저히 믿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분 같은데.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믿든 말든 너 마음이지.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외롭잖아. 너도 이혼하고 오래 혼자 살았으니 잘 알지? 가끔은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 민수의 말에 답하지 않고 물병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적셨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지연이 이제 저희 쪽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떠난 후 저는 민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소문 아니야?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말이지.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택시로 돌아오면서 고개를 돌렸더니 지연이 카트를 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혹시 그런 소문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63세 나이가 무색하게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 이른 기상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씻고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남구 쪽으로 운행을 나가볼 생각이었어요. 부산역 주변은 어제 민수와 나눈 대화 때문인지 가기가 조금 꺼려졌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었지? 중얼거리며 택시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이미 더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실어 나르며 부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점심 무렵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해변가 근처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가끔은 바다를 보며 식사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해변가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작은 카트를 끌고 있는 지연이었습니다. 어제 부산역에서 본 그 여성이 여기 광안리에도 나온 것이 의외였어요. 놀라움에 삼각김밥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해변가를 따라 음료수를 파는 것 같았어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웃으며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소문이 자꾸 떠올랐지만 그녀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장사꾼 같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식사를 마치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지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제 부산역에서 뵀던 기사님 아니세요? 여기서 뵙네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음료 파시나 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은 곳은 대부분 다녀요. 부산역, 해운대, 광안리. 여름철에는 특히 해변이 잘 되니까요. 그녀의 카트에는 여러 종류의 음료수가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보였어요. 혹시 시원한 음료 한 잔 더 드실래요? 오늘은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웃으며 하는 말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제 들은 소문이 정말인지 그저 악의적인 이야기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럼 스포츠 음료 하나 주세요. 지연은 얼음 속에서 파란색 음료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이었고 밝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동료들이 말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기사님. 1,500원이에요. 돈을 건네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여러 장소 다니시면 힘드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음료 판매원이 아닌 자신만의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마침 그녀에게 음료를 사려는 관광객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일 열심히 하세요.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택시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동료들이 전한 소문도 머릿속을 맴돌았죠. 택시에 올라 음료수 병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음료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녀에게 관심이 가는 걸까요? 단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일까요? 이런, 내가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63세 나이에 무슨 감정을 품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을 뿐인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을 태우며 운전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지연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 그리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나고 싶다니.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입을 정리하면서도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내와 이혼한 후 처음 느끼는 것이었어요. 내가 미쳤나.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가슴 속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쩌면 일부러 광안리나 해운대 쪽으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지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녀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기대앉았지만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연과 나눈 짧은 대화,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고 주행 중에는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운전을 해온 저로서는 심상치 않은 증상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아이고, 오늘 같은 날에. 한숨을 내쉬며 인근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정비사는 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사님, 연료분사 장치에 문제가 있네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는 어렵겠습니다. 부품 주문하면 내일이나 되어야. 하루 일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수입이 없다는 것은 저에게 큰 타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 주세요. 차를 맡기고 나오니 초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이왕 나온 김에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비소 주변은 남포동과 가까운 곳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어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고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여유일까? 커피가 나오자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다 보니 이렇게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특별한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놀랍게도 지연이었습니다. 노란 조끼 대신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음료 카트 없이 평범한 옷차림이어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미소는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기사님 아니세요? 여기서 뵙네요. 아, 지연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트가 없네요. 지연은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쉬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거든요. 기사님은 왜 이 시간에? 차가 고장났어요. 정비소에 맡겨놓고 시간을 보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같이 앉아도 될까요?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맞은편 자리에 앉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고 음료가 나올 때까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성함이. 아, 박창수입니다. 나이는 올해 63이고요. 저는 이지연이에요. 58입니다. 나이를 말하며 지연은 살짝 웃었습니다. 음료가 나오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부산의 관광지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됐어요. 나이 50이 넘으니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 파는 일을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몰아온 일, 10년 전 이혼한 이야기, 멀어진 자녀들 이야기까지. 아이들과는 연락 안 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절에 문자 정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지연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결혼은 했었는데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는 없었고 그래서 혼자 살아요. 두 사람의 외로움이 공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느껴왔던 그 외로움을 그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밤에 집에 돌아갈 때 아무도 없는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이 일할 때의 에피소드, 제가 택시를 운전하며 만났던 다양한 손님들 이야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해지기도 하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음료 팔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건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흘러 카페 문을 나설 때쯤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생겨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대였습니다. 집이 어디신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은 가까워요. 그보다 기사님 차는 어떻게? 내일 찾으러 가야 해요.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입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혹시 내일 차 찾으러 가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작은 종이를 받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럴게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연 씨, 우리는 카페 앞에서 헤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서로의 이야기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보다 지연과 나눈 대화가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나고 싶다니.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입을 정리하면서도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내와 이혼한 후 처음 느끼는 것이었어요. 내가 미쳤나?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가슴 속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지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녀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기대앉았지만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연과 나눈 짧은 대화,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과 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일하는 곳 근처로 운행을 나가 잠시 만나기도 했고, 제 쉬는 날에는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부산역 근처 조용한 호프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설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긴장감에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63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지연이 들어왔고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화장을 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말하고 나서 부끄러워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맥주를 주문하고 안주도 시켰습니다. 차분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두 잔째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연 씨,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질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퍼뜨린 그 소문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지연이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음료 파시는 분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 그냥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돌던 얘기라서.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수 씨도 그런 소문을 들으셨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의미로 물은 건 아니었는데.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입혀진 후였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건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상처를 느끼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사이에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생각 없이. 지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요. 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호프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계산을 하고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자책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연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녀의 눈물 맺힌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술기운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내면에 있던 궁금증이 결국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창가에 앉아 제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해서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그런 소문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제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내내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고, 점심시간에도 부산역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뜻밖에도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창수 씨,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요. 그냥 창수 씨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놀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느껴져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믿는다고, 그런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에 며칠 동안 서로 간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을 뿐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미안해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고 지연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부산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창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소문.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해고된 직후였죠. 나이 50이 넘어 재취업은 어려웠고 적금도 다 깨서 생활했지만
결국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지연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택시 기사였어요. 김 기사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종종 식사도 사주셨죠. 제가 힘들다는 걸 알고 도움을 주겠다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후로 그분이 다른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나 봐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소문이 변형되어 퍼졌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그 후로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서 이제는 부산역 근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창수 씨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창수 씨마저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지연은 잠시 제 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창수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돼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저를 믿기 때문이었고 그 신뢰가 고마웠습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당신을 봐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해요. 지연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심이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더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 해고된 후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며 겪었던 외로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과거에 대해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왜 실패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소원해졌는지.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벽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실수, 후회와 희망을 나누면서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건 처음이에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카페를 나와 밤거리를 걷는 동안 지연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으면서도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헤어지기 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의문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채워졌습니다. 지연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 사이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직한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지연과 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일하는 부산역 주변으로 택시를 몰고 가서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서로의 존재가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연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중얼거리며 부산역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가 평소 음료를 팔던 자리에는 다른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이지연 씨를 아세요? 여기서 음료 파시던 분인데. 그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연 언니요?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3일 전부터 안 나오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었을까요? 혹시 제가 상처를 줘서 그런 걸까요? 혹시 지연 씨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은 영도 쪽에 산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영도. 부산의 남쪽 섬 지역입니다. 그 넓은 영도에서 지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운행을 마친 후에는 영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원룸과 빌라 지역을 다니며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무례했던 걸까? 자책하며 택시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도 남항동의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문득 하나의 원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한번 언급했던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생각났습니다. 이 건물에서라면 바다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관리실에 계신 아주머니께 지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지연이라고 50대 여성분인데 혹시 여기 살고 계신가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세입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연 씨 친구입니다.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됩니다.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3층 302호 사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부터 아파서 병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방에만 계신 것 같아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302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 안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지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했고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창수 씨, 지연의 목소리는 약했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어 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물병과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힘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많이 안 좋대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해서. 그녀의 말에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그녀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창수 씨가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영도 전체를 다 돌아다녔어요. 걱정됐으니까. 그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도 싫었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친구잖아요. 아플 때 서로 도와야죠. 지연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시 근처 마트에 가서 식재료와 과일,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간단한 죽을 끓여 지연에게 먹였습니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네요. 지연이 죽을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아프면 꼭 연락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지연의 집에 머물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병원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고 다음 날 병원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떠나기 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지연 씨가 건강해지는 것이 저에게도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지연을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간 수치가 많이 좋지 않으니 최소 한 달은 쉬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쉬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그녀의 말에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음료 판매는 하루하루 버는 일이니 일을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때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지연 씨가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처음에 지연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제가 무례하게 물었던 질문, 정말 죄송해요. 그 후로도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제가 상처 드린 것 같아서. 택시 안에서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수 씨,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녀의 말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지연 씨가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돕고 싶어요. 친구로서. 결국 지연은 저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운행을 마친 후 지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지연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기운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창수 씨 덕분에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지연 씨가 열심히 약 먹고 잘 쉬어서 그런 거죠.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을 돌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연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가벼운 일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다시 힘든 음료 판매 일을 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다시 음료 판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기술이 없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막 회복된 건강으로 다시 그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지연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보다 짧은 시간만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녀의 집 근처로 운행 코스를 잡아 자주 들를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걱정으로 시작된 방문이 이제는 제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창수 씨, 이제 제가 많이 좋아졌으니 이렇게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창수 씨도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어느 날 지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지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창수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어느 저녁 두 손으로 따뜻한 차를 감싸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 사실 저는 그냥 도와주는 거
이상의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지연 씨가 너무 좋은데 지연 씨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네, 저도 요즘 창수 씨 생각만 하고 있는걸요. 그날 이후 지연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음료 판매 일은 그녀의 몸에 무리가 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부산역 주변에서의 그 소문들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어느 저녁, 지연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지연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택시 일을 하는 곳을 옮기려고 해요. 경남 진해 쪽으로요. 그곳은 부산보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지연 씨를 아는 사람들이 없죠. 지연은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내라. 그곳에서도 택시 일을 하실 건가요? 네. 택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진해는 규모가 작아서 경쟁도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 씨도 그곳에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부산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나 봅니다. 진해의 친구가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미리 얘기해 두었는데 지연 씨가 일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일한 경험도 있으시니 손님 응대도 잘 하실 거고.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수 씨, 정말 저랑 함께 살고 싶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삶을 살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창수 씨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 과거가 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해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부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부부라는 단어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라.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해로 이사할 날짜,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짐을 챙겨 진해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개인 택시 영업을 시작했고 지연은 제 친구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해는 부산보다 작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어 공기가 맑았고 사람들도 여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지연은 과거의 소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지연의 모습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과거에 오래 일했던 경험 덕분에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데 능숙했고 식당 주인인 제 친구도 그녀의 일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여요, 창수 씨. 어느 저녁,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지연 씨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몰고 진해의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는 돌아갈 집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상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해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부산을 떠나 진해로 이사했다는 소식에 놀랐고 더구나 지연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여성과 함께 산다고 하니 당황스러웠겠죠. 이번 명절에 와서 지연 씨도 만나보지 않을래? 좋은 사람이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족들과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반대하시겠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밝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만나보면 지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명절날 아들 가족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까지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정성을 쏟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문을 열고 아들 가족을 맞이했을 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지연을 보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손자만은 순수한 미소로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자의 순진한 인사에 지연은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식사 시간, 지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먹으며 지연을 관찰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저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진지하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혹시 재산 때문에? 아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지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의지하는 면이 많아. 아픈 날을 간호해주고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게 중요하죠.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가기 전에 지연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아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지연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들의 방문 이후 우리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혼인 신고를 하러 가는 길, 우리는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창수 씨, 정말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주민센터로 가는 길에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남은 인생 지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혼인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음료 판매원으로 만나 이제는 법적인 부부가 된 우리. 누가 이런 인연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지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택시를 몰고 나가고 지연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진해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진해 군항제에 가서 벚꽃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또 어느 날은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행복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살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우리의 사랑은 늦게 피어났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